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보위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정보 분야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청문회가 순조롭게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석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석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 위협을 삼각 파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군사 강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현대전 전력 역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격화되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은 국제 안보 지형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연결 사회는 국방, 금융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침해되면 곧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새로운 위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국정원을 이끌어 가려는 후보자의 의지와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안보관을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려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것을 의원들이 여쭈어 볼 테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여야 또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됨됨이와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는 이곳에서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과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공직 후보자 이종석. 자, 오셔서 제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국가와 국민의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4년 세종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안보협력 등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 등에 봉직하며 한미동맹,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수임을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 경쟁 등 안보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 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의 바탕을 둔 대화 협상의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오랜 소신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소임도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더욱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대북 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산업기술 유출, 보이스피싱, 마약, 테러 등 국민 실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세월 외교안보 분야에 있으면서 실사구시를 모토로 삼아 실제 사정을 따져 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안보만큼은 여야가